혼자 쓰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업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면 창업 자금은 받을 수 있지만 성공하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나는 얼만큼 창업에 대한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을 체크하는 그 자가 진단 키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창업에 관련된 공공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다시 말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가가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정보를 찾는 방법이 다각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주 쉬운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K-스타트업이라고 먼저 치세요. 클릭하면 이 포탈 부분에 화면에 고객센터 있습니다. 클릭. 고객센터에 보면 창업 역량 자가진단 키트라는 게 나옵니다. 자가진단지의 작성 목적은요, 본 자가진단 키트 결과를 통해 본인이 사업 역량과 사업 아이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테스트를 많이 해보면 본인에 대한 창업에 대한 준비도 또는 이 사업화에 관련된 테스트를 많이 할수록 훨씬 고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자가진단지의 구성은요, 창업자의 역량, 시장조사, 아이템의 분석,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전략 등에 관한 나의 준비도를 체크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창업자의 역량은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및 창업을 위한 준비 정도를 점검하는 트랙인데, 기업가 정신은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서 사회에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기부를 통해서 사회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정의한 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조사는 제품과 시장을 정의하고 창업가가 자발적 행위에 의해서 시장을 파악했는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시장의 구조 분석, 외부 환경 분석 등을 점검하는 트랙인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많이 관심이 있는 게 면역 관련된 부분이나 방역 뭐 이런 쪽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 아이템 말고 시장에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석해야 되고요. 그 시장 안에서 우리 제품의 포지셔닝이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경쟁력은 어떻다 라는 부분들을 사업계획서에 쓰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어요. 아이템의 제품, 가격의 차별성과 기술 경쟁력과 혁신성, 고객 니즈 등을 점검하는 트랙도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 판매 방식, 생산 방식과 마진 등을 점검하는 트랙인데요. 이거는 혼자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템을 객관적으로 좀 검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비즈니스 전략은 생산, 판매, 인력, 자금 전략 등을 점검하는 트랙입니다. 위의 영역별로 여러분이 충분히 점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성장 단계라고 해서 예비 창업, 창업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로 해서 내가 사업자를 내기 전 단계, 사업 1년 미만,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3년 이상 이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테스트를 받으시면 좋고요. 이 테스트까지를 맞추신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죠?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스토리가 구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템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아이템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이 아이템은 사실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 고객에게 나는 얼마의 가격을 받을 거고, 현재 나와 있는 제품, 다시 말해 경쟁사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뭐 애견 시장,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청소 시장, 이런 어떤 플랫폼 시장에서 내 아이템이 갖는 경쟁력, 차별성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나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전문가로 팀플레이를 할 것이다, 또는 내가 이 분야에 이런 전문성이 있다 라는 것들을 피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면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과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구성이 되면 마지막으로는 스케줄, 몇 달 안에 플랫폼을 개발할 것이다,
몇 달 안에 이런 상품을 만들 거다라는 것들을 해서 스케줄링을 해서 출시를 언제 할 것이다 라는 출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홍보 마케팅입니다. 홍보 마케팅을 나는 주 타겟이 여자니까 인스타를 할 거예요. 나는 주 타겟이 주부기 때문에 또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탈 검색, 다시 말해 네이버나 구글이나 포탈 검색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체 사업비 8천만 원, 홍보 마케팅 100만 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느냐? 잘 만든 제품 홍보하지 못해서 망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죠. 제도약 패키지로 저한테 또 이렇게 상담받으러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망한 이유 중에 50%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홍보 마케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건 뭐냐면 1인 기업으로 창업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이템만 붙잡고 있어요. 나는 이 아이템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될 거예요. 물론 아이템 굉장히 섹시하게 아주 차별성도 있고 탁월한 품질이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며느리도 모르면 누가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마케팅과 또는 내가 유통을 할 거다 그러면 벤더들이 내 제품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와디즈 같은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좀 더 유명해질 수 있는 보도자료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돈 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하나만 오늘은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아이템 부분이 아이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는데 아이템의 차별성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항목이 있잖아요. 아이템에 대한 소개,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그 다음에 국내 목표 시장, 비대면 기술 서비스, 뭐 이미지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이 아이템 중에서 차별성 부분에 여러분이 어떤 걸 넣어줘야 되냐면 아이디어의 시제품이나 아니면 프로토타입의 어떤 모델들을 여러분이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프로토타입이 뭐냐?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재한 네이버에 제발 물어보세요. 그럼 프로토타입은 뭐냐면 본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시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 시제품은 다시 말해서 미리 보기의 기능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만들 거다가 아니라 이런 기능이 탑재될 거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또는 도형으로 또는 도식화해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왜냐? 나의 열정이 너무 넘쳐가지고요. 빼곡하게 워딩을 해요. 글자로 막 진짜 한 10,000자 이상씩 막 꽉꽉 채워요. 심사위원이 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인당. 그러다 보니까 너무 워딩이 많으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 도식화 또는 어떤 이미지를 삽입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2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K-스타트업에 들어가셔서 고객센터 안에 가서 창업에 대한 자기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에서 한번 내가 내 사업이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먼저 체크해보자 라는 거고요. 저는 K-스타트업 홍보 요원은 아닌데 실제로 저한테 멘토링 받으러 올 때 제가 한 번씩은 다 시켜봐요. 왜냐면은 기본적인 자기 체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라.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피드백 해주는 컨설팅은 해줘요. 근데 사업계획서를 결탄코 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업계획서를 써주는 곳에서 실패하고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립니다. 사업계획서 대신 써주고 성공하면 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받거나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혼자 쓰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업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면 창업 자금은 받을 수 있지만 성공하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계획서 써오는 분들한테 제가 체킹해 주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심사위원이 보기 좋게 구성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쓰시고요. 2번째는 텍스트보다는 그림으로 이미지화하거나 도식화하거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중요한 단어는 하이라이트 처리, 이거 중요하고요. 아까 프로세스 얘기했어요. 뭐니 해도 머니라는 부분과 사업화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시장에 대한 분석, 뭐 해외 수출도 가능하다, 현재 트렌드에 굉장히 적합하다, 이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오신다라고 하면 합격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창패는 3월이고요.
사회적 예비 창업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이미 사업들이 다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계획서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로 잘 앉히셔서 2021년 여러분 창업에 있어서 좋은 결과들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